슝! 꿈을 게임처럼 퀘스트맵. 안녕하세요. 이번 스테이지의 안내자, 꿈을 주는 부자 차드입니다. 스테이지 1-5점. 앞으로 로드맵을 진행하면서 꼭 필요한 구글 이제 소프트웨어 세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구글 아이디,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다 구글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앞으로 로드맵을 진행하면서 웬만한 자료들과 이야기들은 전부 다 구글 내 스프레드시트와 드라이브의 공유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준비하시는 대표님들도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글에 대한 적응이 필요할 겁니다. 자, 구글 아이디부터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자, 구글 아이디는 제가 사업자가 18개를 갖고 있는데 회원가입을 할 때마다 꼭 필요한 게 구글 아이디예요. 지옥션 때문에 더 그런데요. 이 지옥션, 네이버랑 지옥션의 경우는 하나 사업자를 가입할 때마다 이메일이 한 개씩 꼭 필요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가입할 때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가입하기로 이제 사업자 가입을 할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이메일이죠. 그래서 구글 아이디가 하나씩 꼭 필요합니다. 그럼 18개를 다 만들 수 있느냐? 네, 구글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네이버는 한 사람 명의당 3개까지밖에 못 갔거든요. 아이디를. 그러니까 네이버 아이디는 3개, 네이버 이메일도 3개인 거잖아요. 그럼 우린 한참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아이디로 여러 개 만드는 작업을 꼭 필히 해야 됩니다. 지옥션의 경우에는 이게 필수예요. 한 사업자당 다른 이메일을 넣게끔 되어 있는 게 필수여서 결국에는 지옥션 때문이라도 지마켓 옥션의 약자죠. 지옥션 ESM. 네, ESM 시스템에서 이제 지옥션 쇼핑몰이 있는 거죠. 차차 알아가게 되실 거예요.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ESM 지옥션의 이제 쇼핑몰 센터 이름이 ES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에는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관리하는 센터가 있는 거고, 자, 이거를 핸드폰으로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작업은 구글은 이걸 무제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실 게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녹화해 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이 부분, 이 핸드폰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는데, 이때 이제 가장 아래로 내려가면은 다른 계정 추가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핸드폰 상에서만 가능합니다. 핸드폰 상에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 정보 확인 중이면서 잠깐 까만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게 녹화가 안 되더라고요. 지문 인식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을 인식해 주시면 돼요. 그러고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때 요 위에 있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계정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계정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본인 계정, 비즈니스 계정이 나와요. 이때 본인 계정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름이랑 성 넣어주시고, 성과 이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연도가 있어요. 연도도 생년월일을 맞춰서 쭉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소 선택하기가 나오는데, 이때 내 주소를 실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추천드리는 주소명이 가능하면은 상호명에 영문명을 써주세요. 상호명을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사업자의 상호명을, 그 상호명의 영문 버전을 대표님 스스로 이제 명명하시고, 그 영문명을 여기다가 넣어주셔야지 나중에 사업자끼리 어떠한 이메일을 쓰고 있는지, 어떠한 아이디를 쓰고 있는지 관리하기가 편해져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어차피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 두 영상을 한 번에 보시면은 이해가 딱 되실 거예요. 사업자 관리 시트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여기는 영문 상호명, 내가 정한 영문 상호명을 넣어라. 자, 그럼 비밀번호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이거를 건너뛰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 필요 없고 건너뛰기로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야지 무제한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건너뛰기로 넘어가면은 정보 검토 나오는데, 이때 그냥 다음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 정보 약관 나오는데 쭉 내려서 체크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방금 만든 그 이메일이 하나 생겨 있을 거예요. 이게 구글 이메일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회원 가입용을 위해서 이메일을 여러 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주계정은 있어요. 저도 이제 주로 사용하는 계정이 제 주계정이고, 여기에는 사업자가 적인 이야기들이 거의 없어요. 개인적으로 뭐 유튜브를 보거나 구글을 돌아다니거나 구글 드라이브 사용하거나 이런 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부계정이 있는데, 이 부계정이 사업자 용도 중에서도 대표 메일이에요. 사업자가 제가 18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하나의 메일만 사업자 용도로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사실 잘 안 들어가요.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모든 사업자의 이메일 내용이 다 이 대표 메일로 날라오게끔 설정을 해놨거든요. 제가 사업자가 18개여도 18개의 이메일들이 다 일로 날라와. 사업적인 메일도 여기로 되어 있고,
2차 인증번호도 다 여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 메일로 2차 인증번호 18개 모든 인증번호가 다 일로 날라오게끔 이제 이메일 설정을 해놓는 거죠. 얼마나 관리하기 편해요. 수월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업자가 생겨도 관리하기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꼭 세팅해 놓으세요. 자, 두 번째 구글 드라이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는 이런 식으로 구글 웹상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를 들어올 수 있고, 구글 드라이브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구글의 홈페이지 가셔서 요 점 9개짜리를 클릭하셔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북마크를 찍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북마크를 찍어서 저는 이렇게 폴더링을 해놨어요. 이 북마크 폴더링은 쉽죠? 여기서 폴더 추가 이렇게 눌러서 북마크 바에다가 폴더 캐캐캐 Z 이런 식으로 짧게만 저도 입력을 하고 저장하면 이렇게 Z가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북마크 추가한 걸 넣어놓는 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 G에 들어가면은 구글에 관련된 녀석들은 다 여기 들어있어요. 구글 금융, 번역, 주소로, 메시지, 캘린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녀석들은 다 여기 들어있죠. N에 들어가면 당연히 네이버 것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북마크를 이제 컨트롤 하시면 되고, 이름이 너무 길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름이 너무 네이버, 그러니까 유튜브 뮤직으로 되게 길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렇게 수정 눌러서 이름을 지워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아이콘만 생겨요.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할 수 있죠. 이렇게 가능하죠. 이렇게 갑자기 북마크 얘기를 했네요. 네, 북마크는 이런 식으로 폴더링에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 네 드라이브가 사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드라이브예요.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새 폴더 만들어서 셀, 개인 정보 플러스 사업자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폴더에서 만들 거예요. 뭘 만들 거냐? 상호명 뭘 해야 되죠? 여기다가 셀런그라운드에 관련된 정보들은 다 넣어야겠죠.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서, 구매 정보 이용 확인증, 통신 판매업증, 사업자 통장, 그다음 카드 앞뒷면 찍어 놓은 거,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저장을 할 거고요. 개인적인 정보들도 있겠죠. 개인 자료들, 이 개인 자료들을 들어가서 신분증,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뭐 요 정도는 갖고 계셔야겠죠. 이렇게는 따로따로 이제 상호명이 여러 개 생길 때일수록 각 상호명마다 이렇게 폴더링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새로 만들기에 보면요, 폴더 말고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엑셀, PPT 같은 이제 문서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설문지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예요. 처음에 만들면은 제목이 없는 이제 시트가 생깁니다.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다음 영상에서 알아볼 거기 때문에 그냥 만드는 법만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각각 필요한 부분에다가 새로 만들기에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구글 드라이브 웹상에서 사용하는 법이고요. 폴더 만들어서 스프레드시트 만드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봤고, 자, 구글 드라이브를 다운을 받으면 참 편리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다운로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구글 드라이브 다운로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로그인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해당되는 주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겠죠? 네, 주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주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이제 왼쪽 밑에 트레이가 생기고요. 이 트레이에 이렇게 구글에 해당되는 아이디로 이렇게 생깁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는 이 한 개 아이디당 15기가를 줍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문서를 사용하기에는 너끈한 용량이죠. 사진이라든가 뭐 영상이 많아지면 힘들어질 용량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트레이가 생성이 됐다면 내 컴퓨터로 한번 가보십시오. 내 컴퓨터. 그럼 뭐가 생겼냐? USB를 꽂았을 때나 외장 하드를 꽂았을 때처럼 드라이브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외장 하드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나이스합니다. 굿. 이렇게 USB가 없이 USB를 쓸 수 있는 외장 하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구글의 보안 시스템이 대표님이 갖고 있는 웬만한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보안이 강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메일이죠. 자, 지메일은 사업용 메일을 주로 설정할 때 사용을 해요. 자, 이게 제 거의 메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제 메일입니다. 이 왼쪽에 라벨을 만들었어요. 이 라벨을 만들어서 이렇게 카테고리처럼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메일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해서
다른 아이디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사업자용 메일인 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자 역시나 이런 뭐 광고 규칙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날라오죠. 네, 어쨌든 네, 이런 것들이 오고 여기 라벨은 거의 다 사업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지재권이라든가 각 쇼핑몰별로 날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8개 사업자의 전부 다 이 메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일 하나에서 각각의 쇼핑몰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이메일과 사업용 대표 이메일을 나눠 놔야 되고, 그 나누는 것 중에서 이렇게 라벨링을 따로 나눠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라벨을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라벨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 쿠팡에서 온 거 마우스에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이메일 옆에다 복사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복사, 요걸 클릭해서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럼 누르면 보낸 사람에다 붙여넣고 이거를 필터 만들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라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요거 하나, 둘, 세 개, 일치하는 대화에도 적용, 받은함 건너뛰기, 그 다음에 적용. 자, 이때 이 라벨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쿠팡이니까 쿠팡에다 넣어야지 라고 라벨이 있으면 이렇게 넣어줘서 구분해서 만드시면 되고, 라벨이 없으면은 새 라벨 추가하기 해서 여기다가 새 라벨을 네이밍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대표님들이 네이밍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필터 끝. 네, 그러면은 지금 쿠팡에서 날라온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여기 쿠팡으로 라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라벨 만들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나만의 분류죠. 나만의 분류, 이런 식으로 분류해 주시면은 이메일을 관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마지막 차트 스토리입니다. 차트 스토리에서 드릴 말씀은 시간 관리입니다. 구글 캘린더를 저도 참 잘 쓰고 있거든요. 구글 캘린더 이렇게 고정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고정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하면 고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작아지는 이렇게 변하는데, 이 구글을 껐다가 다시 켜도 이 고정한 요 녀석들은 계속 켜져 있어요. 이게 고정이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난 계속 이렇게 고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고정 눌러주시고, 만약 내가 풀고 싶다 그러면은 고정 해제 해서 푸셔도 되고요. 고정된 상태에서도 끌 수도 있어요. 된 상태에서 컨트롤 W를 누르면 꺼지죠. 컨트롤 플러스 W를 누르면은 꺼집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냥 구글의 단축키죠. 그리고 이 컨트롤 W는 사실 윈도우에서도 작동하고 웨일에서도 작동합니다. 해당 한 탭만 끄기, 한 탭만 끄는 그러한 단축키예요. 컨트롤 W 꺼주시고, 자, 구글 캘린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구글 캘린더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를 이제 day, D를 단축키 누르면은 하루만 볼 수 있고, W 단축키 누르면 이렇게 한 주만 볼 수 있고, M 단축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월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단축키 앞에 써 있죠, 다. 자, 2주씩 보기도 되고, 저는 1주 보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 조정하기가 참 편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1시에서 5시 취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값으로 잡아놨어요. 고정값을 어떻게 잡느냐? 왼쪽을 클릭하면 이벤트가 있어요. 이 이벤트를 만들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뭐 책 읽기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 안 함이 아니라 반복. 이 중에서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책 읽기다. 그러면은 저장을 누르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 시간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매일매일 반복이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삭제한다 그러면은 이 일정 및 향후 일정을 전부 다 삭제하겠다, 아니면 이 일정만 삭제하겠다, 이게 돼서 전부 다 삭제할 거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전부를 삭제할 수 있죠. 과거로는 없어요. 앞으로만 삭제할 수 있고, 만약 한 번 해주고 싶으면 모든 일정을 사용해서 이 과거와 미래, 오늘부터 다 같이 지우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옮기는 것도 아주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값으로 잡아놓은 건 움직일 때마다 물어봐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이것만 그렇게 할 거냐. 왜냐, 네가 매일매일 잡아놨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색깔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빨간색, 이거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제 기록을 하고 맨 마지막에 체크를 할 때, 체크를 할 때 이제 이걸 했으면은 저는 이렇게 초록색을 칠하는 편이고, 안 했으면은 이렇게 까만색을 칠하는 편이고, 만약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으면은 빨간색으로 칠하고, 그냥 그저 그랬어, 근데 좀 좋은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합니다. 요 개념과 요 개념이 조금 저에 따라 다른데, 요거는 계획한 걸 하지 않았을 때인 거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예요. 네, 요거 색깔은 이런 식으로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는 색깔을 관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데일리 리포트?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시작했던 데일리 리포트를 사실 구글이 먼저 시작했던 개념이거든요. 그 색깔을 입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자, 요거는 뭐냐?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완료로 표시하면서 완료가 돼요. 이런 것들이. 요거는 할 일이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 양이 밥 주기 뭐 이런 것들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해놓고 마우스 우클릭 체크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 관리가 하기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매일매일 잘 하고 있고, 대표님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온라인상에서의 시간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가장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구글 캘린더입니다. 웹상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앱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구글 드라이브도 이메일도 다 각각 기기마다 호환이 다 되죠. 이걸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를 하며, 오늘도 게임처럼 신나고 흥미진진한 일들이 가득하세요. 예스! 슝!